여러분, 라나입니다. 어제 제가 그 예고한 대로 한국 관련 뉴스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텔이죠. 그래서 일반 뉴스와 인텔은 다른 겁니다. 그 늘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열심히 번역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하고 또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크로스 체킹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고해둔 대로 그 방송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이고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 정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잠깐 얼른 말씀드리고 넘겨야 될 것이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이 잠깐 다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이제 그 아들이죠. 바이든의 아들인데 그가 인터뷰에 그 터커 칼슨의 인터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죠.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암에 그 전립선 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캔서이죠.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렸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뭐 이러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바이든이 이제 지금 나온 게 가짜 바이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짜 바이든은 2019년인가요? 그때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갔고 그 연극을 하던 이 바이든도 세 번째 버전인가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두 번 그랬는데 그 바이든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서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하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뭐 암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곧 가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조 바이든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게 될 거고 그는 저 세상으로 갔다고 뉴스가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군사작전의 연속성 그 속에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그 서울에 그 UFO가 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새로운 건데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관이 그 이름이 세비얼 XAVIER인데 우리는 그냥 세비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비얼 브런슨이거든요. 그래서 사성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유전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이 어떻게 UFO가 연결되는지 또 한국 내부의 특정 작전들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군사작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되도록 여러분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점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점점 커져 나갈 건데 우선 라나 방송이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한국에 대한 대해서 연방 차원의 조사가 부정선거 관련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선거 개입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 다른 나라 국가와 연결돼서 부패 조사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조사들은 A웹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웹이 뭐냐? 그거는 A-WEB인데 이거를 풀어 말하면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그 A웹이 이제 Association의 A, 그 다음에 월드의 W, 그 다음에 일렉션의 E, 그 다음에 B는 Bodies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하자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든 거죠. 그래서 A웹은 자신들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기는 얘기죠. 실제는 모든 걸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가짜 모습이고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포장을 하면서 실제는 엄청난 한국 내부의 A웹과 연결된 전면적인 부패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방송에서 오늘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아마 일반 미디어도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조사가 지금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2년 전부터 투통이 2기로 돌아오자마자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해도 계속 관련 조사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제 생각이 난 건데 곁길로 잠깐 나가면 여러분들 그 투통이 취임할 때 두 번째 돌아와서 취임할 때에 그 취임하면서 이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댄싱을 하는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볼룸 댄스 같은 거죠. 그런 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과 연결을 해서 주한미군 잘 있냐, 열심히 잘하고 있나 하면서 주한미군이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취임식 이후에 그 연회 행사를 본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왜 하필이면 한국에 전 세계에 미군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주한 미군과 대화를 그 자리에서 했느냐. 우리 이런 대화 한 적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그때의 하나의 그건 무슨 사인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를 좀 연결해 가 볼게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현재 그 A웹과 관련된 이 작전은 111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1개 국가. 그러니까 이게 또 깜짝 놀랄 것이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한국이 과 더불어서 선거를 부정하는 그러한 국가가 약 72개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 A웹과 관련된 이 작전은 111개 국가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국가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뭘 했냐, 이 웨이웹이라는 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 국가가 한국이 되었는지, 제가 이 A웹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인텔을 받으면서 참 한국이 이런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한국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김대중 대통령부터 더 활발하게,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군부가 이제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전두환 노태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굉장히 한국이 이 DS의 완전한 그 소나기에 들어갔다 그럴까?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초창기이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connecting the dot, 그러니까 이 점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이제 잠깐 끼워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DS가 이제 진짜 한국을 아주 맘먹고 겨냥을 하면서 이러한 국가로 만들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A웹은 뭘 했냐, 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어진 투표기와 투표 시스템이 여러 나라로 보내졌고, 그것이 111개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주요 국가들을 보면 러시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브라질, 베네수엘라까지 이어지고, 중동 국가들과 아프리카, 심지어 콩고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111개국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나라는 다 포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투표 시스템과 투표기들이 부패되어 있었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데에 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투표기와 관련해 벌어진 일도 이거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이 투표기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 A웹 모르시는 분 없어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A웹 정도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 급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미국이 지금 한국을 A웹을 조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죠? 우리는 조사를 빨리 와서 해야지, 이 한국의 부정땡땡을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훨씬 더 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A웹에 대한 공개가 이제 대대적으로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A웹 얘기라면서 제가 이제 배경을 좀 깔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으로 보낸 특정한 장성들, 제너럴들, 별들이요, 그 장성들, 밀리터리의 장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패가 폭로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중국하고 중국이 미국 유권자 명단을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대국민 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7월 16일이었던가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특정된 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제너럴 X라 그래요. 근데 왜 X라 그러냐면, 이 사람 이름이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UN 사령관도 겸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름이 세비어 브런슨이에요. 그래서 XAVIER이 이제 first name인데,
그래서 앞에 X가 그 스펠링이 앞에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X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럴 X라고 불리고 밀리타리에서는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징어 게임과도 연결이 돼 있으며 실제 그러한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로 그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를 전 보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뭐 상도 받고 뭐 이정재인가요? 그 배우가 뭐 주연으로 나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걸 알아서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어둡고 다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맨 마지막에 한 명 남나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제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 오징어 게임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건데 그 뒤로 뭐 자세한 얘기는 없어서 요거는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이 제가 받는 그 인텔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던져요.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도 이 뒤에 더 있을 소식에서 더 얘기를 하려나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솔직히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간간히 있었죠. 그러나 그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떠한 그 당시에는 이게 뭐라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뒤에 가서 또 설명이 붙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왜 갑자기 또 스퀴드 게임이라는 게 이제 영어고 이제 한국말로 오징어 게임인데 그러한 진짜 그러한 것이 여기에 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연결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뭐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알지도 못하는데 뭘 막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없는 얘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추측을 할 필요도 없다. 늘 이거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을 할게요. 그래서 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조사한다는 거 안에 한국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나 AF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냐 하는 거에 이제 주요한 주된 그 펀드를 준 데가 USAID입니다. 그래서 미 원조국인데 그가 매우 부패한 거라 거의 뭐 98%의 펀드를 잘라버리고 아예 USAID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게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연방정부 들어가서 도지라고 정부 효율부를 잠깐 만들어서 정부 효율부는 사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그거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니네들 계속해라.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일단 나가죠. 자기는 또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럴 때에 그 정부 효율부가 제일 크게 한 업적이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미 원조국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가진 그 돈을 펀드에서 가진 세계의 부패가 일어났고 그것은 역시 DS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USAID라는 미 원조국을 통해서 그 통로로 사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하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USAID 미 원조국이 한국과 함께 이러한 작전에 관여를 했고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작전들의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요게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전 중에 작전에서 중국과도 협력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USAID 돈 받아가지고 한국이 하면서 중국과 같이 중국의 CCP,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이런 일을 각국의 선거를 이런 식으로 획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각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산주의 작전들을 운영했고, 그 나라들의 이러한 투표 시스템을 설치해서 선거를 통제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과 여기서 이제 allegedly, 제가 이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그 글로벌 세력이 함께 여러 나라를 통제해 왔던 겁니다. 이게 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각 나라 통제하는 건 일도 아니죠.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그저 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걔네들이 아주 쉽게 식은 죽 먹기로 그렇게 하고, 이때까지 DS가 승승장구하면서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 세력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의 데모크래틱 파리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온건한 사람도 들어있는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 아주 독과 같은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파리가 됐고, 그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사회주의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너무 공산주의를 거부하니까 그냥 좀 듣기 좋게 편하게 하려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만들었을 뿐,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 DSA라 그래요.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파리, 그 DSA의 세력이 미국의 민주당을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주당 사람들과 지금 새로운 뭐 AOC나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을로 대표되는 그 민주사회당이라 그럴까, 그 DSA라 그래요. 걔네들을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둘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 내분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조사를 하고 있다. 1번. 두 번째는 그 미 원조국을 통해서 그 미 원조국이 한국과 함께 이러한 선거 지원을 했다. 해피리면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을 잡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이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 쪽으로 앞선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타겟이 된 거죠. 김대중이 이후부터 한국이 이런 전 세계에 이런 나라를 도모할 나라가 이렇게 따져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이 됐지 않았나 하는 나의 추측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서 말해준 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을 택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실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지금 군사 작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게 또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흰모자의 그 군사 작전과 연결된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이게 컨펌이 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국의 군사민재와 깊이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군사 지휘권을 미국이 이제 그 주한 미군을 거기 주둔시키고 유엔 사령부가 있으면서 군사 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의 군사 작전을 통제해 왔었죠. 지금 뭐 이 현재 한국의 정부가 정부가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이제 뭐 전자권을 달라니 뭐 그 공여지를 환수하려느니 뭐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죠. 근데 글쎄 본인이 이러한 세계에 돌아가는 내용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한국의 행정부가
도대체 이러한 소식을 뒷소식을 눈꽃만큼이라도 알고는 있는지, 아니 그 뭐 그냥 알아도 상관없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전혀 정보가 없는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nyway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이러한 지휘권이 한국에 다시 넘어갔죠. 그 이제 평화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랬어요. 월타임 프레지던트라고. 그게 뭐냐면 전시의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간간히 했어요. 사람들은 또 뭔 소리야. 그리고 오자마자 이 두 번째는 이름 국방부를, 야 방어는 무슨 방어, 디펜스 아니야, 우리는 오펜스를 해야 돼 그러면서 월 디파트먼트라고 이름 바꿨죠. 이런 게 다 뭐 말장난하고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의 대통령이다, 월타임 프레지던트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들어오면서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한국에 있던 사성 장군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거한 뒤에 새로운 장성들을 임명했고, 그 현재 그러한 사람들이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군사작전의 연속성, continuity of military operations, 그러니까 군사작전의 연속성 아래 있으며 미국군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은 군사작전의 연속성 아래 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미국군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뭐 기대하시라 뭐 개봉박도 뭐 어제 하면서 한국 관련 뉴스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보면 현재 한국을 미국군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이게 오늘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뭐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막 그러면 그렇지, 맞아 내가 알기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소식을 관련 소식을 오랫동안 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한국을 딱 집어서 인텔을 주니까 이게 이제 컨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클리닝 하우스라 그래요. 대대적인 내부 정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부 정리. 그래서 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극도로 부패한 나라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치된 세비얼 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 사성 장군입니다. 세비얼 XAVIER 브런슨. 그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2024년 12월에 발령을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이 되자마자 12월에 그 사람을 발령냅니다.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사성 장군도 엄청나게 부패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바꾸고 그것을 세비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한국에 있다는 거대한 UFO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이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다시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UAP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Hidden in Plain Sight라 그래가지고 눈앞에 뻐젓이 있는데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인 세비얼 브런슨을 한국으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고,
지금 대대적인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한국 역시 그 부패, 중국이 가장 부패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거와 같이 한국 역시 그 부패의 중심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어둠의 군사작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작전과 함께 스타크 네트워크 전체가 움직였고, 중국 공산당 CCP 세력도 일본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오징어 게임이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데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 얘기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인데, 그 여러 가지 그 인신 땡땡, 마약 땡땡, 그떤 어떤 게임, 뭐 그러한, 이건 뭐 좀 단어가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 하죠. 이거 괜히 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과 미국과 연결된 실제 부패 문제까지, 이것이 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고 왜 그게 넷플릭스에서 넘버 원으로 그렇게 세계인들이 보고 뭐 이랬다는 게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CIA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USAID와 관련된 작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중심에는 선거 개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마이클 플린 장군이 엄청난 일종의 암시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폭풍이 이제 왔다 그랬어요. 온 거예요. past tense, 이 과거형입니다. 오고 있다가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폭풍은 이미 왔다, 이렇게 직접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폭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 플린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폭풍을 이야기하고 일론 머스크도 폭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이클 플린에 대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건 그거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겉으로는 엄청나게 이 마가나 뭐 우리 이쪽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니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플린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를 잠깐 보태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뭔데 뭐 헷갈린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이클 플린이 한국에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를 방문한 건 매우 뜬금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한국과의 접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을 방문했을까? 그때 제가 좀 의심을 한 거예요. 왜 한국에 갔지? 저 사람이 한국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으로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스톰이 we are in the storm이에요. 우리는 이미 폭풍 안에 있다. 옛날에는 폭풍이 뭐 storm is coming 하면서 뭐 미래형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we are in the storm이에요. 우리는 폭풍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톰 오퍼레이션은 뭐 이미 시작이 됐고, 그 폭풍 작전이고,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기에 그 게시물에 보면 계속 이 폭풍 작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소스에 따르면 8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티브 배넌도 그 트럼프의 측근, 과거의 측근이었죠. 지금은 뭐 더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들도 전부 이러한 밀리터리 아퍼레이션의 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8월 달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0월 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nyway,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내셔널 이머전시를 he will declare the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이거를 약간 곁길로 나가는 건데, 이건 여기에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서 11월 달에 선거가 혹시 딜레이,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순간에 매우 지금 그 폭풍 안에 있고, 이 선거 부족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11개국과 그 111개국을 도와서 AUAB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72개 국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72개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국가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폭로되기를 원하고 있고 배후에서 서로 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야, 이거 빨리 폭로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거를 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범이 누구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문제를 폭로하기를 시작하면 아까 말한 지난번에 말한 여러분 111개국과 72개국의 그 다른 점을 말씀드렸어요. AUAB 연결된 도와준 나라 하려고 연결돼서 그런 선거 뭐 교육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나라는 111개국. 실제적으로 그거 사용해서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 나라는 72개국. 이렇게 제가 잘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 72개국 국가 역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연결되고 이것이 도미니언이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세르비아와 연결되고 미국 민주당과도 연결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시스템과 관련해서 다른 72개국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움직이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붐 그랬네요. BOM 붐. 꽝 이제 그런 뜻인데 한국말로는. 그래서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초기에 했던 일이 이제 머스크와 관련돼서 함께 USAID를 조사하고 폐쇄를 거의 폐쇄하다. 뭐 완전히 폐쇄 100%는 아니고 한 98%인가요? 폐쇄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드렸고,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현재 미국 내부에서도 많은 군사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은 드렸고, 이 군사 재판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진행되는 시크릿 그랜드 주리 인다이트먼트라고 그랬으니까 대배심 이게 그랜드 주리가 대배심이에요. 그 다음에 인다이트먼트는 기소. 그것도 현재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재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정보망과 사람들이 AUM 얘기를 지금 꺼내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재판들이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이게 좀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미국 안에서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트니스 프로텍션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관련으로 증언을 한 증인들이며 정부 측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무언가 벌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러한 부패 문제는 중국이 여러 나라를 전복시켜 완전히 장악하려 했었던 계획과 연결이 되고 또 특히 아프리카와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콩고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데, 콩고에는 왜 아프리카의 콩고는 광산과 여러 종류의 광물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미래에 사용하려는 특정 광물들이 있는 건데,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물에서부터 코발트까지 포함되는 것이 그 콩고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콩고를 전복하려 했던 이유가 이른바 민주적인 형태로 위장한 CCP 통제 작전 아래 계속 두기 위해서 그렇게 전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을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죠. 요새는 아주 대놓고 공산주의 완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얼마 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을 강하게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산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것이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터커 칼슨이 조 바이든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인터뷰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헌터 바이든이 이런 여러 대형 채널에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밀리터리가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어떤 작전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좀 우리가 이해 못할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군이 이 아들 헌터 바이든으로 하여금 특정 의제와 앞으로 공개될 특정 이야기를 밀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그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흥미로운 거고 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터커 칼슨의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그러한 얘기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안 했던 것 같아서 그걸 보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제 ABM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보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정보를 줄 때에 막 이 정보를 막 이거 저거 주제를 다른 거를 막 이렇게 줘요. 그리고 또 먼저 얘기했던 거에서 또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반복이 좀 되면서 또 주고 이런 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때 느꼈겠지만 제가 앞서서 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다음 정보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지만 또 중요하니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약간의 그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게 에로점이라면 에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도 드려놓으면 들으시는 분이, 저는 어차피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항상 들으시는 분이 다시 와서 들으시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닌 분도 있지만 그 로열 팬이 두터운 방송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저러는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습니다.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란 지도자의 사망 발표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사람이 이제 이미 지금 모츠타파 하메네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다 하고
또 그 뭐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런다 하는데 그거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중요한 인텔이라면 중요한 거겠죠. 제가 그 아버지가 왜 그 이제 아버지 이름도 아야톨라죠. 아버지 이 아들은 무츠타파고 아버지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잖아요. 근데 그 아야톨라가 그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뭐 한 곳에서 뭐 토요일 날 회의하다가 뭐 미국의 공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새로운 제가 이거를 아마 슬쩍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방송에서 여기서 다시 정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러시아로 옮겨갔어요. 러시아 하메네이, 그러니까 아야톨라 하메네이. 그래서 그 폭격이 이루어진 직후 즉시 카메라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데, 그들은 건물 잔해에서 그를 꺼냈고 몇 시간 안에 그의 시신을 그곳에 놓아 전 세계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실제는 그 사람은 러시아로 옮겨갔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러시아에 있고 아들은 죽었다, 이게 맞는 그 인텔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 무츠타파 하메네이가 이제 아버지 뒤를 따라가지 않고 러시아로 도망을 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 지금은 죽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런 발표가, 공식 발표가 나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IRGC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베니 잔슨이 이제 그 팟캐스터인데 그 수백만 명, 그 뭐 600명인가 700만 명의 그 구독자가 있죠. 그래서 저도 베니 잔슨을 자주 듣는데 제목을 보고 제목에 따라서 듣죠. 근데 그 베니 잔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소식에서도 그의 사망을 아들 무츠타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다라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베니 잔슨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니 잔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도 월 디파트먼트 전쟁부에서 베니 잔슨이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정보를 좀 줍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니 잔슨 거는 한 번씩 들어보면 거기에 건질 만한 것이 꽤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뭐 사람들이 뭐 무츠타파가 뭐 배후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고 뭐 당 관계자들과 뭐 그런 장군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녔죠. 그러나 실제는 뭐냐,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 육군은 유럽 지역에 그 미군 병력을 지휘 감독하던 고위 장성을 지휘관 자리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콘스탄스 중장인데, 아까 말한 브론스는 대장이죠. 4스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콘스탄스 중장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필 헥셋 국방장관이 펜타곤을 이끄는 동안 20명이 넘는 군 고위 장성들이 해임되거나 주요 보직에서 밀려난 가운데 밀려났죠. 그래서 이러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은 육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헥셋은 그 전쟁부 장관은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졸지 장군과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 크리스 도나휴 장군도 해임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이런 해임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한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군 지휘부 개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한 작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전은 항상 사성 장군이 지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 12월에 브런슨을 새로운 책임자를 그 자리에 앉혔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디스클로저, 공개, 뭐 폭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라든가 외계인, 또 공개, 또 밀리터리, 그리고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겉에 보이는 것과는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하 기지에 관한 이야기,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 심지어는 reptilian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이고, 그것을 공개하는 게 디스클로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사성 장군 주한 미 사령관 제너럴 세이비어와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사람은 미군의 비밀 작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밀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그가 그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가 세이비어가 브론슨이 영국의 공군 기지에서부터 테네시의 지하 기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테네시 지하 기지는 얘기를 했죠. 그거와 알라바마 주 헌스빌에 있는 우주군이 이사간 헌스빌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네시의 지하 기지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이 장군 브론슨의 신체에 어떠한 특별한 처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놀라운 인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가 있는 그 사성 장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듣고 좀 놀래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안 할 필요는 없죠. 뭐 워낙 제가 이상한 소리를 워낙 방송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세비얼 브론슨이 지하 기지에서 그 모든 기술은 지하 기지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뭐 실험도 하고, 뭐 또 이 흰모자가 악한 것들은 다 뭐 없애고 청소하고 뭐 이랬단 얘기. 지하 기지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DS 세력의 모든 걸 지하에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브론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가 있는 사성장군 브론슨이, 글쎄 뭐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받은 정보니까 뭐 엄청 비밀은 아니겠죠. 뭐 제가 알면 뭐 딴 사람도 알겠죠. 뭐 하여튼 anyway, 그 하여튼 한국에서 한국말로 이러한 방송하는 방송은 아마 라나 방송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브론슨이 신체, 바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처치를 했는데, 일종의 수혈 또는 신체 변형과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고도 줄기세포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극도로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신체를 여러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일반인들이 접하게 될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신체를 변화시키는 차세대 기술인데, 예를 들면 심장을 몇 시간 안에 치료한다든지 3, 4일 안에 신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 같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극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 특정한 세이비어 브론슨에게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아니던 요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서로 다른 외계 존재들의 DNA를 이 장군의 몸에 주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DNA를 그 브론슨의 몸에 넣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DNA 자체가 변화했고, 그래서 그가 소통하는 방식과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졌고, 그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은 awareness를 인지 능력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지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이비어 브론슨이 별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프로페서 X라고 그러기도 하고, 프로페서 세이비어라고도 하고, 제너럴 세이비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바로 그 능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 추스리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흰모자 안에 그 사정거리 안에 관심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중간 결론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계시라. 근데 뭐 눈앞에 뭐 나타나는 게 별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여러분들이 패닉을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다리라.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기다림.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인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또 곁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patience, 참는 것이, 기다리고 참음이 있어야 된다. 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 뜻은 이건데 주님 이것대로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옛날에 해봤지만, 신앙이 어렸을 때에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신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늘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지. patience. 기다림이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 가지시고, 잘, 지금 한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영화의 결말을 본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시면 되겠다. 다시 본론으로 또 가야죠. 삼천포 나갔었는데 삼천포 사람이 싫어한다 그랬지 참. 그러니까 곁길로 나갔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론슨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직접 선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대대적인 내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우, 이거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정부는 왜 그러냐? 특정 주파수, 특정 주파수를 통제할 수 있거나 그 주파수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 아까 왜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그 사람이 변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과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극도로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그가 DNA가 그 다른 그의 몸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인지 능력이 높아졌다는 거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그러한 굉장한 그 주파수 특정 주파수를 통제하기도 하고 주파수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서울에 있다는 거대한 UFO나 UAP와 관련된 작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에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지하에 존재한다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들, 그리고 지하에 존재한다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빛의 영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러한 존재들은 지구 내부에서 나와 바다를 통과해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의 모습으로 형태를 변화시킨다. 쉐입 시프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의 브런슨 사성장군 얘기는 너무너무 놀랍죠. 이게 지금 A웹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별해서 보낸 얘기, 이런 게 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국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으로서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작전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 요거 아까 얘기했는데 하도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거 뭐래 지금 그래서 어쩌다고 이렇게 하고 또 뭐 머리를 극적극적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대통령으로서 미군의 한국 주한 미군 뿐만이 아니라 거기 특공대도 많이 가 있다는 얘기를 과거에 했고, 그래서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작전 아래 한국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얘기죠. 핏 헥색 국방장관이 대대적인 내부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까 또 그 하메네이 문제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게이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지도자라며 이렇게 아예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 방송도 그걸 보도를 했고, 우리는 그 얘기를 뭐 과거에 뭐 제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했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 남자들인데 남자 좋아하는 사람, 제가 일부러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웰노운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다 모두가 아는 비밀 그런 건데, 이게 CIA도 알고 있었고 NSA도 알고 있었고 러시아 중국도 하메네이에게 실제 그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란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그러한 동성 간의 그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얘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세상의 모든 그 정보기관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 GAY 그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칭한 이유가, 야 내가 세상 사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런 걸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군이나 지휘관들 사이에 하고
어떠한 일을 벌이고 아주 추잡했는지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일이 이미 1960년대 70년대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성들이 특정한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던 사회적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동의 여러 그 문화라 그럴까요? 그러한 얘기도 이런 이야기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그 이란 얘기하는 겁니다. 히잡을 착용해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 남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그러한 자연스럽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뭐 사랑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욕망이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동의 특히 어린 그 남자 아이들 때부터. 그래서 또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고,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20대가 되거나 20대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러한 식으로 계속 남자아이들한테는 그런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기도 하겠구나.' 근데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이번에 알았어요. 인제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은 깊게 안 해 봤는데, 요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자들이 그냥 어린 때부터 그냥 다 싸매고 다니니까 그 남자애들이 그러한 제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거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기도 하겠 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여기다가 막 엄청나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를 거치며 호르몬이 발달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어디에 표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러 법과 규칙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했고, 성과 결혼에 관한 규칙들까지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여성들이 여러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제한했으니, 이런 중동의 사회적 환경이 성적 에너지와 관련해서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성장하던 일부 어린 남자아이들이 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그것이 나이든 남성들과의 관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일부 군인들 역시 젊었을 때 같은 환경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1900년대 초반, 심지어 그 이전부터 있었고, 20년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배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슬림에서 극히 금기하는 그러한, 진짜 이거는 그 좀 그 웃기는 얘기죠. 그러한 동성 간의 그러한 세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문화에서는 무지무지하게 공개적으로는 매우 수치스럽고 금지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어린 남자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은밀하게 조성이 되고 자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인들이 어린아이들을 길들이고 그러한 성적으로 그러한 그 착취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군인이 된 데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으며, 이런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이른바 댄싱 보이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군사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A앱 얘기가 조금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되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얘기일 것 같아서 하던 얘기 그냥 계속 할게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동성간 관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행 사회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군 막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목격되는 것을 자주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격수였던 리퍼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확인된 사살 기록이 가장 많은 미국의 저격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직접 얘기했고 그게 크게 화제가 돼서 다른 군 관계자들도 나와서 공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 내부에서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가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고 러시아, CIA, NSA, 중국도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서버 자료가 있고 컴퓨터에서 확인된 정보가 있으며 서로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됐던 각종 자료가 있고 이것이 이란의 여러 지역과 이란 혁명 수비대와도 연결돼 있으며 오랜 시간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배후에는 이란 내부에 거대한 아동 그 착취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 지방과 연결돼 있고 장군과 군인들 지도자들과 연결돼 있으며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두고 관련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정보를 특정한 방식으로 지렛대처럼 이용하고 있으며 누구도 이것이 밖으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지도자를 그냥 GAY 그러한 지도자라고 불러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한테 들어 니네가 이런 거야 하고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까발리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을 좀 속되게 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은 통제된 붕괴라는 거예요. 매우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알고 있는데 이란이 CIA 기지들을 파괴한 건 역시 이러한 통제의 붕괴의 일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과거 방송의 내용이죠. 그래서 러시아나 펜타곤 내부 인사로부터 일부러 정보를 받아 CIA 내부 여러 거점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CIA의 기지를 파괴했다는 내용 자체는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 통제된 붕괴인데 엄청난 규모의 붕괴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메네이부터 장군들, 지휘관들, 산악지역과 여러 곳에 숨겨있는 비밀 기지까지 모두 관련돼 있으며 많은 장소가 미국제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받았고 상당한 파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배후에서는 DEW,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됐고 그 무기가 특정 장소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도시 안에서도 지휘관들이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식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의문의 폭발 사건도 이거와 관련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으며 거대한 글로벌 통제 아래 놓여 있던 국가들을 해방시키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국제 금융 은행망을 통해서 이란 전쟁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는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성적 비리 관련 정보 역시 미군이 힘모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여러 지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조직을 해체하고 있고 여러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물러나 저항하지 말고 물러나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이런 성적인 비리 문제도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츠타파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했고 그 뭐 살아있는데 뭐 얼굴은 많이 다쳤고 뭐 뒤에서 뭐 명령을 내리고 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 세상으로 이미 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러시아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그 알렉스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장 좋은 선택은 이란에서 그냥 나오는 거다.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철수한다. 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알렉스 존스가. 그리고 베니 존슨도 펜타곤에서 정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도 말하기를 뭐 때로는 베니 존슨을 역정보 전달하는 역할로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그 본인이 그런 말도 한 적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베니 존슨도 똑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철수할 거다. 그러면 이건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다음에 할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속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중동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트럼프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하 기지들에서 각종 첨단 무기들을 꺼냈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에 사용하려 했다는 장비를 그 기술들 또 글로벌리스트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작전과 연결된 첨단 기술들을 지하에서 많이 꺼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거는 프로젝트 블루빈과도 연결이 되고 또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기술이죠. 그래서 소리의 주파수 로우 프리퀀시 저주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란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특이한 경험을 했다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예수를 보았다고 하며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람이 이란에서 많이 있었죠. 저는 이 얘기를 아마 몇 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 경험이 실제였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무조건 100%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력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실제였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를 보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동시에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그 특정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의 정신에 특정 내용을 입력하고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만들며 실제로 환상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현상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뭐 식구들에게 뭐 죽임을 당하거나 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목숨을 내놓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기억은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실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러한 경험이 가능하게 한 테크놀로지도 있었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얘기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현상과 연결이 되고 이런 첨단 기술은 사람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자체를 모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거를 저쪽 애들이 검은 모자들이 지하에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여러 작전에 사용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카자흐스탄부터 중동, 파키스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UAP나 UFO가 나타난 것처럼 투사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그런 블루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드렸고 실제처럼 보이는 엄청난 영상이나 형상을 하늘에 투영할 수도 있는 기술이래요. 이런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었고 군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UAP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역설계한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실제 폭발을 일으키고 진짜 폭탄을 터뜨려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 외계인의 침공처럼 보이도록 외계인의 침공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실제 DS가 실제로 계획했던 것이고 이제 모든 작전과 장비들이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거를 장비들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장비와 트럼프 측이 유럽에서 많은 장비와 시설을 철수시키거나 확보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많은 것을 꺼내어 왔으며 우리가 앞으로도 알지 못할 수많은 시설과 장비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그냥 뭐 이란을 파괴하고 호르무즈를 지도부를 뭐 리즘 체인지를 하고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뭐 우리는 이런 게 이란의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다른 이쪽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나나 방송에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많이 가져왔고 할 만큼 해서 나는 뭐 일할해서 크게 뭐 잘 내가 복잡한 바를 달성했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요새 이런 말도 돕니다. 뭐 미국이 뭐 너무 장비도 미사일도 부족하고 뭐 장비도 뭐 모자라고 뭐 탄약도 뭐 이제 뭐 다 고갈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런 뉴스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뭐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애미니션이 없어서 이제 뭐 전쟁을 그냥 슬그머니 끝내려고 한다. 그러한 쓸데없는 그 헛소리 여러분들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중동에서 많은 것들을 꺼내오고 왔고 우리가 앞으로도 알지 못할 수많은 시설과 장비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고 이 모든 것은 여러 종류의 위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일부 위성들은 파괴가 됐고 일부는 장악이 됐습니다. 파괴하거나 장악해버린 거예요, 흰모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비저블 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지 알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같은 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AI는 군사 작전이나 숨겨진 첨단 기술, 정보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쟁을 만들어내거나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AI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앵무새 같이 걔네는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심심해가지고 AI한테 너 요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런 얘기 절대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거 없다 그러고 뭐 처음 듣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AI하고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그런 거 좀 공부 좀 해야겠다. 뭐 이러고 내가 AI 또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조크 삼아 하는 얘기예요. AI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AI는 군사 작전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AI는 뭐 챗GPT나 그락이나 뭐 클로드나 뭐 이런 애들 얘기 그런 AI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애들이 아니죠. 인공지능. 그 AI는 군사작전이나 숨겨진 첨단 기술, 정보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쟁을 만들어내거나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정보기관들이 기술을 극도로 이상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이른바 흰모자 세력이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AI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스톰 아퍼레이션 세계 폭풍 작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내부에서 아까 입구에서 초반에서 말씀드린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작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부패가 앞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현재의 양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한국 국민들 특히 우파 올림픽공원 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지켜봅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마치 바이든 때 그런 어떤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여러분을 막 위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겨냥한 한국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니네들 잘 모르지만 거기 군사작전 지금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니 컨펌이 되니 제가 얼마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글로벌리스트 작전과 연결된 부패, 딥스 작전과 연결된 부패, 정보기관과 연결된 부패를 다 앞으로 드러낼 거고 미국의 그 실제 큰 위협은 중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실제의 위협은 그 군 내부와 군 정보기관 특히 이른바 DS 측에 있는 검은 모자들 군사 정보기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부의 정보기관들이 사실은 위협인데 그 안에 약간의 검은 모자들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근데 걔네들이 큰 위협이고 그래서 트통이 배후에서 이 조직을 하나씩 채취하고 있고 이른바 그 폭풍 작전의 핵심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의 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폭풍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폭풍의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모든 부패와 선거 관련 문제들이 폭로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관련 문제 폭로에 누가 들어갔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 웨이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진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그걸 붙이면 너무 내용이 길어서 캘리포니아 지진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캘리포니아에 이제 지진이 있을 거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관련 인텔이 또 내일 그런 뉴스가 좀 더 있을 거라고 뒤를 두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마저 받으면 그건 연결해서 내일 또 다시 모레가 되나요? 그렇게 또 받는 대로 보탤, 내가 이미 말한 거 외에 새로운 다른 소식이 있으면 보태서 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늘은 하고, 오늘은 다시 리캡을 하자면 중요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군사작전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 군사작전의 핵심 인물이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사성장군 세이비어 브런슨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자세히 초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더 뉴스가, 한국 관련 뉴스가 차후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내일이든 내일이 아니군요. 요거는 아마 모레가 될 것 같네요. 그때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두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저도 뭐 나름 애를 쓰면서 잘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지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참 여기서 카카오뱅크 그 보내신 분들 말씀드리면 윤명애 씨, 그 다음에 방정수님 자주 보내시죠. 제뉴얼이 보내주시고, 한나킴, 그 다음에 김창겸님 자주 보내시고, 또 박정민님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카카오뱅크에 보내신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또 지난 방송에서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리올 K4K K4K 성함이 그래요. 그 다음에 SJ님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멤버들 해주셔서 커뮤니티 회원이 되셔서 라너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같은 오디언스가 또 있는 것도 축복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내일이나 모레 또 엄청난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